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정제마진 급등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정유사 2분기 깜짝 실적을 예약했다고 하는데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이 깜짝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제마진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SO일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 같은 경우에 8,2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144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증가한 수치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지난해 2분기 배럴당 2.1달러에서 올해 1분기 8.38달러로 4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달 배럴당 20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25달러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상 배럴당 4달러 수준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고요. 공급 위축에 그리고 여름철 휴가를 맞아서 항공유 그리고 산업용 차량용 연료 수요가 늘어나므로 앞으로도 정제마진은 초강세를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상황이 쉽게 잡힐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미국 시추 정유 업체들과의 관계상 당분간 고유가 현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정유사 수혜가 미국하고 유럽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코스피가 8.73% 하락하는 과정에서 SO일과 SK이노베이션은 3.3% 그리고 4.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 여름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40달러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일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시장 기대치와 각 증권사의 추정 이익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마진에 대한 그래프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영상에 이어서 보고서 영상까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유국들의 더딘 증산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오펙의 이 증산에는 램업 시간이 좀 필요할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연말 기준 국제 유가 전망은 기존 90달러에서 배럴당 100달러까지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오펙의 증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얼마큼 풀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배럴당 지금 100에서 한 110달러 좀 사이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국내적 상황으로 보면 원화값이 1,300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 4개사는 모두 재고이익 증가를 경험을 했고요. 친환경 연료 전환의 과도기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의 부재와 그 다음에 기존 정제설비 폐쇄 감안 시 정유산업의 수익성 향상은 일회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요의 지지 여부와 중동과 중국의 정제설비 공급 정책, 기존 정유사들의 가동률 대응에 수익성의 변수는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름을 마지막에 이제 수익으로 보고 있는 이제 정유 업체 쪽에서는 굳이 우리가 가동률을 높일 필요도 없고 굳이 우리가 공급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대로 타이트한 상황을 최대한 많이 영위한 뒤에 사업을 전환하는 게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기차의 시대 전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정유에 대한 시설 투자하는 건 사실 좀 돈이 아깝고 또 국가별로 이제 넷제로 정책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2008년 이후 누적 정제 설비 폐쇄 규모는 아시아권에서는 246만 배럴, 그 다음에 중동은 28.5만 배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중단기 정유 업황은 긍정적이고 높은 정제마진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글로벌 정제 설비 폐쇄 가속화 국면이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이후에 이어질 석유 제품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타이트함을 요구할 걸로 보이고 있고 경유, 제추유, 등유는 공급 부족 이것으로 인한 수익성 장기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에서도 좀 보시면 고유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전방 수요 부진 그리고 신규 생산 설비 증가에 기인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중에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기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투기 요소가 좀 감소하고 있고요. 재고 확보를 위한 움직임 둔화와 동시에 계절적인 수요가 감소하면서 블렌딩 용도의 수요 또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원가가 높은 수준이고요. NCC 기업들의 통합 스프레드는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수익성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글로벌 석유화학 제품 신규 생산 설비 및 증설이 이미 초과 공급 상태였었고요. 또한 중국에서 락다운이 풀리고 나서 중국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에틸렌 생산 설비 증설은 국내 기업의 수출 악화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퓨어 NCC 부진이 명확한 가운데 이 하이브리드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LG 화학이고요. 또 한 가지 기업은 OCI입니다. 자, 폴리실리콘 가격이 피크아웃 논란이 좀 쌓여 있는데, 연내 공급 예정이었던 중국 증설 물량의 생산 지점 및 품질 미달로 강세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미국의 BBB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중국산 태양광 소재 규제로 또 인한 또 반사 수혜가 강력하게 미칠 예정이고, 선반영이 된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자, LG화학 또한 이제 LG에너솔루션의 양극재 및 2차전지 소재를 공급하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시점에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51 일봉입니다. 자, 오늘 4% 떨어졌고 어제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고점을 찍고 아무래도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좀 차익 실현의 지금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기조에는 기간에 엄청난 매도가 좀 있었고, 오히려 외국인은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팔긴 했었고요. 아마 오늘도 좀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시면 그래도 전 고점 위치 정도밖에 내려온 게 아니라서 아직 보유자분들에게는 수익권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되다가 또 급반등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이제 배럴당 좀 가격이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실적 기반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 좀 떨어지긴 했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한 수익을 좀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PBR 낮고 거기에 배당금까지 상향 조정된다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SK 이노베이션이고요. 5% 하락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주일 정도 계속적으로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고점을 찍긴 찍었습니다. 24만 6천원. 그래도 여기는 전고점보다는 좀 못한 위치에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고, 여기도 이제 단기적 저점이 지속적으로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떨어지면 한번 매수해 볼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을 믿고 가는 거니까 실적에 의해서 한 번쯤은 탕 하고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기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약간 서로 스위치하면서 매수 매도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기관도 매수세인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간의 매도세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한 수익성이기 때문에 뭐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랑 좀 별개로 지금 업황 상황과 또 실적치를 뛰어넘는 거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 같고, 작년과 올해 다른 지점은 PBR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물론 배당 수익률은 좀 그저 그렇긴 하지만 뭐 다른 부분을 본다면 크게 수익권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SOL보다는 낫네요.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은 여기도 좀 꾸준히 좀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좀 안 좋았던 이 주가들이 있었는데, 저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길 바랬는데 좀 욕심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바닥을 강하게 터치하고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수소 공장도 세우고, 또 이제 바이오 쪽 신사업에 굉장히 또 몰두하는 LG화학이고, 기간에 엄청난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LG화학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LG에너솔루션이 분사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2차전지 소재 부분에서 기술력과 또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폐배 배터리 사업과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실적만 좀 잘 달성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분사해서 나갔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잘 안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LG 화학의 실적은 여기서부터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는 게 좀 있는 거죠. 거기에 또 LG에너솔루션의 모든 주가 모멘텀을 받지는 않지만, 또 LG에너솔루션의 주가가 또 내려갔기 때문에 또 지분표 평가 이익에 의해서 좀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PR 뭐 낮지는 않고 PBR이 좀 많이 낮아졌다는 거, 작년에 비해서. 그 다음에 배당금도 어떻게 될지도 또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뭐 꾸준히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긴 시야를 가지고 좀 보는 면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OCI 보면 태양광 법안들 3.85% 떨어졌고, 여기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상승한 레벨 이익치를 좀 잘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황으로 봤었을 때 조금 답답한 면이 있긴 하지만, 뭐 정고점에 뭐 크게 뭐 미달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또 언제 모멘텀을 받아서 날아가느냐 그 차이일 뿐, 아무래도 요 고점만 깬다면 또 요 역사적 고점을 또 한번 역사적 고점은 아니지만은 2018년도 고점을 또 한번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기관은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은 매도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분기 실적도 당연히 실적치를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고, PBR 굉장히 낮고 거기에 배당금까지 줍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쪽하고도 뭐 지분 수합된 것도 있고, 부강약품을 인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모멘텀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에틸렌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롯데케미칼이라서, 롯데케미칼에 대한 수익성 악화, 그것과 별개로 또한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투자를 많이 했던 롯데케미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모멘텀이 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매수 중이고 외국인은 매도 중입니다. 그래서 전해 용매 뭐 투자도 있고 파키스탄 자회사 매각하고 뭐 사솔케미칼과 전기차 이쪽으로 또 롯데 정밀화학의 지분을 늘리고 롯데 정밀화학이 또 투자를 하고 그 롯데 정밀화학은 솔루스 첨단 소재에 또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좀 맞물려 돌아가는 회사라서 당분간 좀 실적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는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NCC와 업체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효성화학이죠. 효성화학 3.59% 떨어졌고 지금 다시 한번 저점에 다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 한번 체킹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때 그냥 좋은 모멘텀이 있었지만은 시향이 바뀌면서 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효성화학도 좋아질 날이 있을 거니까 여기도 주가 떨어질 때 동안 좀 잘 한번 보시기 바라고, 또 효성 TNC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폭이 굉장히 떨어졌네요. 여기가 바닥 깨고 내려왔으니까 여기도 얼마만큼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오히려 매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이제 재무표는 잘 나올 텐데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외국인이 좀 많이 판매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뭐 아무래도 그 2분기 들어섰을 때 뭐 재무 그 보고서가 또 정확하게 나와봐야 좀 이유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 봤을 때는 뭐 내용상은 없고 따로 검색해보지 않는 이상은 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68% 떨어진 거는 좀 타격이 좀 심하긴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